오늘 포문을 열었던 MBC 뉴스를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MBC 주말 뉴스 왜 이러냐? 라는 논란도 많이 있는데요. MBC 뉴스 1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MBC 보도 이후 친명계 사이에선 격렬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이재명 죽이기에 동조했던 검찰 출신 법조인을 민주당이 특검 후보로 대통령 앞에 내밀었다며 당 지도부는 제정신이냐 물었고, 이건태 의원은 배신과 반역이라는 단어까지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결정을 밀어붙인 자가 있다면 그는 당내 엑스맨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곤란하게 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을 모르고 특검으로 추천했어도 문제지만 알고도 추천했으면 더 문제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반발에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정청래 대표의 사과를 대신 전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하여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후보를 추천한 장 본인이 정 대표의 측근인 이성윤 최고위원인 것으로 드러난 데다 추천 과정의 문제까지 지적되며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 특검을 추천할 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상의하지만 이번엔 그런 절차가 없었고 당 최고위원회에도 보고된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 전직 지도부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과도하게 챙기다 사고가 터진 것이라 평가했고, 원내 지도부를 향해선 공식 발표 전 대통령실과 상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인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면서도 쌍방울 임직원의 개인적 횡령 배임 등을 변호했을 뿐 대북 송금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이게 이제 자, 근데 보시면은 여기 써 있는데, 자, 여러 후보 중에 이성윤 후보가 추천했던 변호사가 민주당 특검 추천 후보로 올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쌍방울 그 변호하던 사람 아니냐, 뭐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성윤 의원의 입장문에는 윤석열과 한동훈 이런 사건을 같이 했던 사람이다. 근데 압수수색과 탄압을 받으면서 쫓겨났던 사람이고, 그리고 전준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로펌에서 맡은 사건이고, 그러다 중간에 헬프 요청이 들어와서 자신은 임직원에 대한 횡령 배임에 대해서 변호를 맡았다가 중간에 들어와서 맡았다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바로 나왔다. 그리고 이거는 대북 송구가 무관하다 라고 이게 입장이 표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제 아무튼 이거를 기점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정치적 신념으로 동의가 안 됩니다. 최고위원인 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청래 당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검증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법사위 김용민 의원도 당내에도 문제 있는 특검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추천했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입장들을 올렸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분이 있는데 마침 글을 올리셨어요. 김광민 변호사라고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 직접 변호를 맡고 있는 분이었죠. 김성태의 변호인단, 그 실체는 로비 집단이다. 그 뒤에 특검 추천이라는 중차대한 일도 검증도 없이 인맥으로 처리되고 이게 상식적인 일인가? 하지만 이 기회를 틈타 내부 총질에 열을 올리는 이들 또한 좌시할 수 없다. 대북송금의 사건은 진실이나 억울한 이화영을 위해 목소리를 한 번도 낸 적도 없는 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거를 소비하고 있다. 심지어 진실을 은폐하거나 이화영을 조롱했던 이들도 지금 오늘날 정의의 사도인 척 나서는 모습은 역겹기까지 하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김성태 변호인단의 정체와 대북 송금이 중요한 진실이다. 정치적 기회자들의 야욕에 이 사건이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또 다른 의견이네요. 나도 화가 나지만 내부 총질을 하는 꼴은 못 본다. 이런 반대되는 글을 썼어요.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다르게 펼쳐질까요?
자, 이거는 김필성 변호사가 작성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를 했던 분이죠. 이번 일에 대해 잘 모르고 누구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대통령과 같은 고초를 겪은 변호사님이 한두 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일반적인 클라이언트와 가까운 관계였고 주로 경기도 지사 때 발생한 일들이었다. 그래서 애초에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트집 잡힐 것도 많다. 변호 업무를 주축이었던 사람들은 트집 잡힐 것도 없는 변호사들이다. 민정라인 주축이 대통령 변호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새빵간 거짓말이다. 민정실 내에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제 기억으로 딱 둘이다. 근데 그 둘은 별 권한이 없다. 오히려 현재 민정라인은 검찰총장 직전까지 갔던 봉욱수석의 라인으로 가득 차 있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와 상관없고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봉욱수석 중점으로 가득 차 있다. 여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봉욱 민정수석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반대편에 섰던 자들로 가득 차 있다. 아무튼 이야기가 이렇게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죠. 그러면은 정청래 당대표는 도대체 왜 그런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요거죠. 요 부분은 사실 원내에서 조절합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합니다. 네. 그러면 원내대표가 지금 한병두 의원님이죠. 그리고 원내 지도부들이 있는데 제 눈에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잘못된 추천인지 잘못된 추천인지는 앞으로 드러나겠습니다만 이번 사안을 틈타서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당대표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의아하다는 거죠. 원내대표단에서 한다는 것은 쏙 빼놓고 요즘에 자꾸 모든 사안을 정청래 당대표 죽이기로 귀결시키는 부분들이 제 눈에는 띕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이거는 교묘한 비난이다. 합리적인 비판의 수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 왜 원내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고 조율하는 것들인데 정청래 당대표만을 향해서 하는 걸까요? 원내대표는 또 다른 힘이 있으니 요구 못하겠고 정청래 당대표는 쉬워서 하는 걸까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이러한 방면에서 저는 보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기자회견 백브리핑이 있었는데 보시면 2월 8일 일요일 저녁 7시 문정복, 한병도, 한정혜, 이현희, 정청래, 이현주, 한준호, 강득구, 조승래, 황명선, 이성윤, 한민수, 박지원, 서삼석, 박수현 최고위원들이랑 원내 지도부랑 모였네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과연 정청래 당대표로서의 책임은 피할 수 없겠지만 한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봐요. 사실 저 전준철 변호사 특검 추천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나온 지 일주일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몰랐나? 회의를 안 하나?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하죠. 이게 갑자기 오늘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일주일도 더 된 건데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들이 나왔나 비공개로 진행돼서 그 내용은 모르겠으나 그 뒤에 나온 백브리핑은 보겠습니다. 합당 논의 관련 요거는 따로 당무에서 이야기할 것 같다. 뭐 새벽 배송 이야기 나왔고요. 노동자 건강보험 이야기 나왔고요. 그리고 대비 문건도 나왔어요. 이야기가 마라톤 최고위 이건 이제 반대하는 분들 끝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토론해보자. 자, 그리고 백브리핑 나옵니다. 오늘 비공개 회의 결과 합당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 나누고 경청했다. 2월 10일 의총에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장 정리를 하기로 했다. 지선 승리로 이끌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 튼튼 뒷받침하자는데 일치된 견해를 확인했다. 그리고 특검 추천 관련해서는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이성윤 의원이 그 과정을 설명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월요일 날 다룰까 하는데 지금 벌써 또 너무 앞서 나가는 게 많아가지고 오늘 살짝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 관련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배경이었고 이거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아침에 볼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원 여조 투표는 의원들 의견을 듣고 의총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다. 혁신당에서는 13일까지 합당 여부 얘기해달라 했는데 일단은 의총하고 나서 이야기 드리겠다. 그리고 요 이야기로 이제 넘어갈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청해 주셔서 그 민주연구 이질련 그 막 찢었다 이런 페이스북에 글 쓰고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어떤가요? 뭐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이제 SNS에 이낙연 약간 지지하고 찢었다 이런 거 글 쓰고 뭐 논란이 많은 분이 이분이거든요. 이진년 이분을 민주연구 부원장으로 이제 임명하려고 했는데 논란이 돼서 보류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내준 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 의아한 거예요.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의 중앙선대위 유세 본부팀장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걸 보면서 의아한 게 조금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하는 게, 보시면 박찬대 의원 있죠? 옷을 잘 보세요. 밑에 안기령 대변인 있죠? 박선원 의원 있죠? 부승찬 의원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때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살아남으신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로 저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보니까 다들 관계가 많이 있고 다들 잘 아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는 추천된 경위와 그런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 이렇게 선대위 팀장, 이거 나름대로 센 직책 아닌가? 그리고 지난 김병기 원대 때도 포상도 받고 표창장도 받았는데, 그래서 그간의 행적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비판 받을 점은 많아 보이긴 해요. 제가 봐도 왜 저런 사람을,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계산과 이 국회 안에 민주당 안의 계산, 이런 것들은 다른 점들이 보여서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보자고 하는 거예요. 입장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아는, 그동안 봐왔던 민주당과 너무 행보가 달라요. 이 쌍방울 특검 추천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낙연계다 친문이다 뭐다 얘기하는데, 제가 그동안 맨날 방송에서 얘기해왔던 민주당의 장점은 뭔가 불안정한 요소가 있거나 불안한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오늘날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의 이상한 부분들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입장 표명 안 내요. 어떻게? 형님,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습니다. 요거는 조금 정리를 한번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형님,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절차들을 잘 거쳐왔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여러분 보셨죠?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 지도부고 당대표입니다. 하고 그 바로 면전 옆에서 실시간으로 해요. 이거는 정말 같은 당이 아니라 거의 적대적 관계거든요. 그거에 아마 지금 열받은 분들 많을 거예요. 야, 니들 지금 뭐하니?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일본처럼 해산하고 선거 다시 치르자 한다이? 그따구로 할겨? 그러니까 막 언론들이 신나가지고 막 언제부터 민주당이 조중동 거 가져와가지고 최고위원하고 긴급기자회견 해갖고 그걸 밥상머리에서 메인 주제로 삼았어요. 언제부터 민주당의 악재가 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메인 주제로 갖고 와갖고 최고위원회에서 올리고 기자회견하면서 메인 주제로 삼았어요. 그런 거 없어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지금 그걸 다시 하고 있어요. 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빨리 모여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뭐야, 제 문제 있어? 문제 있어? 오케이, 기다려봐. 기자회견 잡고 올게. 기다려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진년 민주연구 부원장이든 저 전준철 쌍방울 특검 변호사든 난 저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고 비호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하는 것들을 보면은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더 재밌는 점이 뭐냐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했냐? 불쾌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이 합당 발표 날 화를 냈다 하는데, 청와대 복수 관계자 화가 단단히 났죠. 왜 화가 단단히 났어? 내용을 봤더니 이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렸다. 응? 그러면서 막 청와대 관계자빨이 막 여기저기 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강유정 대변인이 뭐라 그랬어요? 청와대빨 하지 말아라. 실명으로 나갈 거다. 그랬는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또 다 청와대빨로 나가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야, 청와대 관계자란 거 안 쓰기로 하지 않았어? 오해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제가 들었는데 지금 대통령님이 화가 이만큼 났대. 어떤 새끼들이 지정치해 막 그런 얘기 한다니까. 해서 나중에 가면, 제가 청와대에서 들었는데요, 지금 청와대가 막 분노가 막 그냥 이만큼 있어가지고 막 이런 얘기도 막 서슴없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청와대 누군데요? 그러면은 청와대 뽀삐라고 있어요. 이런다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정청래 대표가 왜 인기 없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관계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제가 국회에 취재 나가면 정청래 대표 쪽과 관계된 사람들을 중점으로 취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큰 정반대예요. 오히려 저쪽은 당대표 되고 나서 일절 소통 안 해요. 서운하리만큼 안 해요. 왜? 조심스러우니까. 언론 유튜브 상대 안 해요. 당대표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서운하지. 근데 다른 쪽을 갔더니 어떻게 해? 야, 이것저것 소스를 막 기가 막히게 해줘. 자, 언론사, 기자, 유튜버, 평론가. 아유, 오늘 준비한 거 없는데 잘 됐다. 오늘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는 그냥 매번 주지 말라 해도 줘요. 주지 말라 해도. 저도 카톡 와요. 제가 괜히 아무것도 없이 방송하는 것 같아요?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카톡 와요. 내용 와요. 그거 갖고 방송하면 똑같아요, 나도. 근데 내가 그 상황을 보니까 취재해보니까 아닌 거야. 저도 편하죠. 그냥 합당 반대하는 분들이 왜 반대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보내주시는데 그거 가지고 방송하면 아, 여러분 이거는 청와대에서 굉장히 불편해요.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편하죠. 어떻게 되겠어? 청와대 관계자, 청와대 빨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청와대 누구? 청와대 경비 아저씨? 누가 자꾸 소스를 주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소스를 주는데 그리고 내가 어디 방송 나가서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 내 값어치 올라가죠. 얼마나 좋아.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반대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여러 가지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 강훈식 비서실장, 정청래 당대표, 김민석 국무총리님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했는데 보도가 어떻게 나왔어요? 기본 입법도 안 넘어가더라. 속도 좀 내주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 이제 내가 어제부터는 좀 적당히 해갖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누누이 얘기 드립니다. 국회 입법이 안 넘어가는 건 당대표의 잘못이 아니고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끝까지 챙겨야죠. 그리고 입법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상의를 해서 합의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원내대표예요. 원대가 하는 일과 당대표가 하는 일도 구별 못하면서 응? 그냥 다 당대표로 책임을 귀결시키려고 그래요. 그거는 정말 나쁜 짓이에요. 못된 짓이에요.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죠. 원대가 하는 일이 있고 당대표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당대표한테만 다 뒤집어 씌웁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조국혁 신당에서 합당 이야기를 했는데 5분 정도 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요번 주에서 주요 포인트가 될 사안 중에 하나예요. 자,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13일까지는 답을 달라.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서 달라. 두 번째로는 합당을 안 할 거면 선거 연합은 할 것이냐. 전략적으로 이 지역구는 여기가 선거 연대는 할 것이냐. 합당을 하든 안 하든. 세 번째로는 같이 갈 마음은 있느냐. 지금 조롱과 멸시가 이렇게 엄청난데 조국혁 신당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자,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은데 이 타이밍이 좀 맞나 안 맞나 애매하시다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데 시도지사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일 며칠이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예요. 며칠이라고 써있어요. 2월 3일이죠. 이미 지금 시작 들어갔단게요. 근데 뭐 또 조국혁 신당이 압박한다 뭐 한다 하는데 이미 시작 들어간 지 꽤 됐어요. 당연히 한쪽에서는 시간 답변을 주던지 기다리는데도 시간에 한계가 있죠.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왜 정청래 대표를 보호할 수밖에 없냐면 이게 언제예요? 클린 선거 선포시 1월 16일이죠. 합당 제안 발표 22일이죠. 그 전주에 국회의원분들 기다려보세요. 제가 이번 지방선거는 클린하게 100% 컷오프 없는 공천에서 아주 기대할 만한 선거 준비해왔어요 라고 선포식을 했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와서 조국혁 신당과 미안한데 경쟁해야 될 수도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단독으로 가능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취재를 해봤을 때 정청래 당대표는 본인만의 지선 선거 계획이 있었는데 반대로 접은 것 같다. 그 얘기 들여왔는데 이런 내용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말이야. 그냥 까기만 바쁘고. 그러면은 왜 갑자기 접고 했을까? 최대 40조 지역통합 요거 해야 된다. 그런데 지역통합 뭐라 그랬어요? 지역이 사라지고 상징성이 사라진다. 지역통합 거짓말이다. 이런 거 퍼뜨리고 있다 지금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민원이 한 달에 1000건 이상 올라가더라, 각 지역에. 왜 지역 통합 주민 의견 수렴 안 하고 하냐고. 왜 우리 주민들 무시하냐고. 똑같죠? 왜 당원 의견 안 물어보고 통합하냐. 똑같죠? 여기도 똑같아요. 왜 우리 광주 전남 무시해? 대전 충남 통합 무시해? 지역 주민들 무시해? 왜 안 물어보고 마음대로 하십니까?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뭐였어요? 아, 여러분 오해십니다.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4년 후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4년 후에 합니까 이걸? 근데 여러분 진짜 제 말 들어주세요. 명칭만 광주 전남 특별시로 바꾸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럼 왜 특별시로 바꾸냐? 여러분들한테 말로만 하지 말고 연간 5조 원씩 최대 20조 원 재정으로 지원을 진짜 해서 지방소를 살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랑 의견 들어가면서 바꿔나갈게요. 일단 조례만 좀 바꿀게요. 이거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도 당 나름대로 통합,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지역 통합, 이거를 지금 당정대가 같이 가져가고 있다니까 몇 번을 설명을 드렸어요. 당원들 입장에서야 이런 큰일을 갑자기 당대표가 결정한다고 하면 서운하고 화나고 왜 우리가 저기랑 합쳐야 돼? 이럴 수도 있죠. 그럴 때 해줘야 되는 역할이 뭐예요? 아, 지금 전체적으로 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그림들이 있다. 그리고 SK, LG, 현대, 요런 기업들 유치가 대기되어 있다. 엊그제 지난번에 기업들 총수 10명 만난 거 보셨죠? 수백조 원 기업 유자 투자 유치까지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 대수부 회의,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 뭐 했어요? 야, 청사도 옮기고 공공기관도 이전시키는데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구내식당은 넣지 말자. 그리고 또 엊그제 정책 나온 거 뭐였어요? 지방의 아동수당을, 복지수당을 최대 2만원까지 늘려주자. 애들을 거기다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하자. 근데 국회에서 입법이 그거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다수석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무대뽀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안 되겠다, 시행령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한 방향성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서운할 수는 있겠는데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한번 지역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건데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대통령의 1시간은 국민의 5,000시간과 같다고 생각하니까 급한 거야. 지금 마음이 급한 거야. 그러한 기조 속에서 같이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보인다. 요런 설명이 좀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야기 또 나올 텐데 이번 지선 때 개헌 투표 같이 하자고 할 거예요. 왜? 지금 한계가 여러 가지 부닥쳐 있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국회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상 여야가 존재하는 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개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개헌 선거도 하자고 할 거예요. 그 6월에 하거든요. 지금 민주당 의석수 몇 개예요? 개헌 성공하려면 3분의 2 이상 나와야 돼요. 민주당 단독으로 못 넘기잖아요.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조국익 대표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친문 친낙 다 좋아요. 뭐 지지율 2, 3% 다 좋아요. 이번에 저 개헌 투표 같이 못 넘기면 저 계획이 일그러질걸요? 오히려 도움을 요청해도 모자랄 판인데 저렇게 멸칭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면 나 같아도 안 도와주겠다. 나 같아도.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어? 그냥 우리 민주당으로 들어와, 이거지 뭘. 이게 하나의 큰 플랜이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만 믿고 갑시다. 국회 의석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개헌 때 조국혁신당이랑 다 도와줘야 3분의 2가 딱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저거밖에 없을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중점으로 취재하고 분석해 봤을 때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겠구나 싶은 거예요.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될지. 만약에 난 그래도 대우씨 못 믿겠어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딱 이번 달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